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상학에서 가장 긴박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분야인 관통성 외상의 물리학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 단순히 피부에 난 작은 구멍 하나만 보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상은 에너지가 신체 조직으로 전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전문 임상가는 피부의 상처라는 결과물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에너지의 경로를 물리학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떻게 인체를 파괴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딘 외상에서 배웠던 물리학의 기본 원칙은 관통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변형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관통상의 핵심 공식은 역시 K는 2분의 1 질량 속도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속도가 제곱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질량은 선형적으로 기여하지만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를 증가시키죠. 탄알 자체는 발사 전까지는 힘이 없지만 화약이 연소하며 생성된 팽창가스가 총알에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운동에너지가 인체 조직과 부딪히는 순간 조직 세포를 부수고 경로 밖으로 밀어내는 조직 파괴 에너지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질량보다 속도가 손상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질량이 2배면 에너지도 2배지만 속도가 2배면 에너지는 4배가 된다는 이 상관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총알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느냐는 정면 표면적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표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면 윤곽입니다. 송곳보다 야구 방망이가 더 많은 조직을 때리듯 충격 시 버섯처럼 퍼지는 할로우 포인트 탄환은 면적을 극대화해 엄청난 손상을 입힙니다. 둘째는 텀블 현상입니다. 총알은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어 체내 진입 후 빙글빙글 회전하게 되는데 측면으로 조직을 타격하면 접촉 면적이 최대화됩니다. 셋째는 파편화입니다. 탄환이나 타격받은 뼈가 부서지면서 다수의 발사체가 되어 손상 범위를 넓히는 2차 총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텀블 현상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총알이 90도로 회전했을 때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도표와 함께 이해해 두세요. 또한 할로우 포인트 탄환은 전쟁에서 사용이 금지될 만큼 파괴적이라는 배경 지식도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총상 환자의 입구는 작아도 내부는 처참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공동화 현상 때문입니다. 탄환이 직접 부수고 지나간 자리를 영구적 공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에너지 무기는 에너지를 순식간에 전달하여 주변 조직을 탄환 구경의 25배 이상까지 순간적으로 팽창시킵니다. 이것이 일시적 공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공 압력은 외부의 의류 조각, 박테리아, 오염물질을 상처 깊숙이 빨아들여 심각한 감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구멍이 작다고 해서 손상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조직의 탄성에 따라 근육은 복원되지만 간처럼 탄성이 없는 장기는 이 공동화 과정에서 완전히 파쇄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무기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손상의 정도를 훨씬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칼이나 송곳 같은 저에너지 무기는 절단면에만 한정된 손상을 주며 공동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권총과 같은 중에너지 무기는 총구 속도가 초당 305m 이하이며 탄환 구경의 35배 정도의 일시적 공동을 만듭니다. 반면 군용 소총 같은 고에너지 무기는 초당 610m를 초과하는 엄청난 속도로 탄환 구경의 25배가 넘는 일시적 공동과 광범위한 조직 파괴를 일으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치입니다. 고에너지 무기의 기준이 초당 610m라는 점과 중에너지와 고에너지 사이의 공동화 크기 차이가 35배 대 25배 이상이라는 점을 꼭 명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칼에 의한 자상은 총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원뿔을 상상해야 합니다. 입구는 작아도 칼날이 내부에서 휘둘러진 범위 전체가 손상 영역인 손상의 원뿔 콘 오브 데미지 2대입니다.
특히 공격자가 칼을 잡은 그립을 통해 궤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면 위쪽으로, 새끼손가락이 위를 향하면 아래쪽으로 궤적이 형성되죠. 한 가지 더, 가로막의 움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숨을 내쉴 때 가로막은 유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부 흉부 자상이 복부 손상을, 상복부 자상이 흉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의 호흡 주기와 상처 위치를 매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로막이 유두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해부학적 사실은 헷갈리기 쉬우니 반드시 숙지하여 흉부와 복부 손상을 동시에 의심해야 합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었을 때 왜 상처가 그토록 처참한지 물리학적으로 밀폐된 상자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은 팽창할 수 없는 견고한 용기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면 내부 압력이 급상승하여 뇌 조직이 갈 곳이 없게 되고 결국 두개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또한 22구경 같은 소속도 탄환은 두개골을 뚫고 나갈 에너지가 부족해 내부 굴곡을 따라 튕겨다니는 도탄 효과 리커세이 이펙트를 일으킵니다. 뇌 조직 전체를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암살자의 무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이 부분은 시험에서 기전 설명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압력 상승과 도탄 효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부 총상의 치명성을 정리해 두세요. 가슴 부위는 조직의 밀도에 따라 손상 양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폐는 공기가 가득 찬 스펀지 구조라 밀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교환이 적고 손상이 국소적이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5% 미만입니다. 하지만 대동맥과 대정맥은 다릅니다. 이들은 척추나 심장에 고정되어 있어 충격 시 옆으로 피할 수가 없으며 압력파에 의해 찢어지거나 파열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은 두꺼운 근육 조직이라 저에너지 자상 시에는 오히려 근육 수축으로 상처가 일시적으로 닫혀 출혈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폐와 대혈관의 손상 기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폐는 낮은 밀도 덕분에 에너지를 흘려보내지만 대혈관은 고정되어 있어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복부 장기들은 에너지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장기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간, 비장, 신장 같은 고형 장기는 밀도가 높고 탄력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수박에 망치를 친 것처럼 금이 가고 부서지는 파세 프랙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 위나 장 같은 속빈 장기는 내용물이 차 있는 경우 압력파에 의해 풍선처럼 터지는 파열버스트 럽처이 발생합니다. 권총에 의한 복부 관통상은 무조건 중증이며 85에서 95% 확률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치즈 절단 효과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간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 공동이 생길 때 근육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영구적 공동과 골절선을 남깁니다. 이 차이점은 시험에서 장기별 손상 특징을 비교할 때 단골 주제입니다. 팔다리에 총상을 입었을 때 탄환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환자의 뼈 조각입니다. 총알이 뼈를 타격하면 뼈가 산산조각 나면서 각각의 조각들이 2차 총알로 변신합니다. 이 조각들이 주변의 근육, 신경, 혈관을 찢으며 영구적 공동을 더욱 확장시키죠. 또한 혈관은 직접 탄환에 맞지 않더라도 일시적 공동이 팽창하며 늘어나는 신장 스트레칭만으로도 내벽이 손상되어 나중에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2차 총알 효과는 사지 총상의 핵심 기전입니다. 탄환의 경로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의 광범위한 파손과 지연성 혈관 폐쇄 가능성을 항상 의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산탄총은 하나의 탄환이 아니라 수백 개의 쇠구슬이 쏟아져 나오는 독특한 무기입니다. 산탄총은 강선이 없는 매끄러운 총열인 활강 총신 스뭇 보어를 사용하며 수십에서 수백 개의 펠릿을 발사합니다. 펠릿은 원형이라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 거리에 따라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죠. 한 가지 더, 화약과 탄환 사이의 마개인 충전재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리 사격 시 이 충전재가 상처 내부로 함께 들어가 심각한 감염원이 됩니다. 산탄총은 저속이지만 고에너지 무기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근거리에서는 고속 소총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충전재가 감염을 일으키는 이물질로 작용한다는 점도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입니다. 산탄총 손상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첫째도 거리, 둘째도 거리입니다. 거리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총구가 닿은 접촉 상처는 가스 팽창과 화상으로 사망률이 85에서 90%에 달합니다. 1.8m 미만의 근거리는 단일 구멍과 충전재 삽입으로 광범위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5.5m까지의 중거리는 탄환이 확산되며 주변에 위성 구멍들이 생깁니다. 5.5 이상의 원거리는 넓게 확산되어 주로 표재성 상처를 남기지만 눈과 같은 민감한 부위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사망률 수치와 거리 기준을 꼭 매칭해서 외우세요. 1.8m와 5.5m가 기준점입니다. 특히 원거리에서도 눈 손상은 위험하다는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폭발 사고는 한 가지 기전이 아니라 여러 외상이 겹쳐 나타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위험 상황입니다. 폭발은 크게 2가지 압력으로 나뉩니다. 음속보다 빠른 충격파인 과압은 폐나 장 같은 속빈 장기를 파열시킵니다. 반면 방향성이 있는 동적 압력인 폭발풍은 물체를 날려보내거나 파편을 투사하여 손상을 입힙니다. 이들이 합쳐져 둔상, 관통상, 화상, 압력 손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외상 멀티 모델 트라우마를 형성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폭발은 치명률이 급증합니다. 충격파가 벽에 반사되어 중첩되기 때문이죠. 폭발 사고 환자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밀폐된 공간이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현장에서 사입구와 사출구를 감별하는 이유는 법적 판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상의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입구는 기저 조직에 지지가 있어 원형이나 타원형이며 피부가 밀려 들어가며 생기는 분홍빛의 찰과상륜이 특징입니다. 근거리 시 화약이나 화상 흔적이 남기도 하죠. 반면 사출구는 안에서 밖으로 터져나오기에 지지력이 없어 별 모양으로 찢어지며 찰과상륜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임상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처가 정중선을 통과했는가? 정중선을 통과했다면 훨씬 더 치명적인 장기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처의 모양보다 그 상처들을 잇는 선상에 어떤 장기가 있을지를 상상하는 훈련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관통성 외상의 물리학을 관통하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기의 종류와 거리를 통해 전달된 에너지의 총량을 평가하십시오. 둘째, 피부의 구멍 너머에 있는 거대한 일시적 공동을 상상하십시오. 셋째, 탄환의 경로 주변에 있는 혈관과 신경의 간접 손상을 끝까지 찾아내십시오. 환자의 생존은 여러분이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의심지수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전문 응급구조사의 실력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